1920년 4월 일제강점기 평안북도 운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훗날 한국 문학사에 빛나는 이름이 될 동급생을 만났습니다. 윤동주. 그 아이는 또한 추록 후 은거 중이던 독립운동가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일본 유학 시절에는 훗날 추기경이 될 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그 아이의 이름은 김형석.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이 많은 현역 강연자이자 한국 철학계의 1세대 학자, 그리고 10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는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한 세기를 온몸으로 살아온 철학자가 우리에게 남기는 말.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조찬 포럼. 102세의 김형석 교수가 강연대에 섰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습니까? 청중들은 20대, 30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김형석 교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공자님도 말씀하셨듯이 60은 돼야 철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그에게 60세 이전은 미숙한 시절이었습니다. 60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금 철이 든 것 같았고 65세에 정년 퇴임한 후에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76세 즈음에 가장 좋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99세에는 일간지 2곳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열매를 맺은 기간은 60대였던 것 같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말합니다. 전 누굴 만나든지 90전엔 늙지 마라. 늙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30, 60, 90세까지 세 단계를 살게 됐으니까요.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60세는 더 이상 노년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대쯤 되면 기억력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고력은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50대 이후에 성장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정보들을 엮어서 지혜로 만드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노년의 힘입니다. 95세쯤 되니 내 정신력이 신체를 끌고 가더라고요. 신체는 늙어가지만 정신이 앞서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신체는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정신의 노화는 선택입니다. 김형석 교수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65세에 정년 퇴임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년 후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도 한 해에 100건 이상의 강연을 다닙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며 그날 쓸 원고를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노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수입을 위해 일할 때는 수입과 더불어 일이 끝납니다. 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일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은퇴 후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형석 교수는 경고합니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기계가 녹슬 듯이 노쇠합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고 그는 안타까워합니다. 김형석 교수는 노년의 행복을 위해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무조건 공부하라. 둘째, 절대로 놀지 마라. 셋째, 취미 활동을 시작하라.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계속하는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며 사회로부터 고마움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특히 독서에 대해 강조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독서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존중받습니다. 독서는 개인의 행복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사회를 성장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는 믿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2003년에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80년을 넘게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고생이 있는 행복이 제일 큰 행복이고 고생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고생이 인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떤 강연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면 뭘 하고 싶으세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춤추고 싶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물으면 80%가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한다고요. 김형석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음식을 같이 먹는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는 먼저 떠난 아내를 그렇게 추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배우자를 잃습니다. 하지만 김형석 교수는 말합니다. 상실은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했다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내면의 성장에 집중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는 누구나 다 늙습니다. 정서적인 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늙는 건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늙는 겁니다. 몸의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정신의 노화는 스스로 막을 수 있습니다. 105세의 나이에도 김형석 교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봅니다. 인생은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요. 60세, 70세, 80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완성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는 완성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김형석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며 깨달은 삶의 의미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2024년 103세의 나이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 최고령 저자로서요. 그리고 2025년에 새 책을 내며 자신의 기록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105세에도 여전히 현역입니다. 그가 남긴 말들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 90전에는 늙지 마라.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인생이다. 그리고 삶은 죽음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것이다. 윤동주 시인과 함께 공부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들었으며 한 세기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철학자.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100년의 세월이 담긴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늦각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